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영신지구 언제 건축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에 영신지구가 있는데 원래 2022년 12월에 건축 허가가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해서 영신지구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제 건축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3년 4월 5월경에는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건축 계획을 잡고 허가를 준비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4월 5월 달 동시에 허가를 접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건축을 해서 좋은 업종의 임대도 넣을 수도 있고 빨리 건물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영신지구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영신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위치는 어디고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위치 영신지구의 위치는 특징이 준주거 용지가 있어요. 다른 용지에 없는 준주거 용지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준주거 용지가 어떻게 보면 강남테이라는 식으로 거기가 많이 지제역의 1차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랑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지구 위치는 지제역에서 불과 1km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제역에서 이쪽 바운다리 여기까지 해서 자이 아파트랑 퍼스티움까지 합친 바운다리를 영신지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4개 바운다리가 있어요. 지제역 힐스테이트 퍼스티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이 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아직 투자증권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 필지 아파트가 4개 필지구 가운데 준주거용지 그 다음에 근생부지 그 다음에 R1, R2, R3 주차장 부지 유치원 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해봤어요. 쭉 보시면은 이쪽 모산 영신지구에서 촬영한 건데 저 끝쪽이 지제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자이 아파트 퍼스트티움 힐스테이트 여기 아파트 있고 이쪽 바운다리가 전체 영신지구 토지가 된 겁니다. 영신지구의 토지의 특징은 이 가운데 테란도 식으로 쭉 둘러서 준주거 용지가 있어서 거기는 용적률이 높고 층수도 높게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학원 바운다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전 동영상에 평택 지제역의 학원 상가가 이제 그쪽으로 형성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영신지구는 준주거용지가 32필지, 근린생활시설이 29개 필지, R1 점포주택이 28필지, R2 상가 주택이 38필지, R3 단독 다가구 주택이 153필지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준주거용지가 있다는 얘기고 R3도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 다중주택, 도시형 주택이 건축 허가된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신지구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구역 정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면은 내가 예를 들어 100평을 산 다음에 100평에 맞게끔 건축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화양지구나 지제 세교지구나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 보면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평을 환지 이후에 땅을 평당 1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화양지구 토지가 500만 원에 나왔다고 해서 고객이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환지 전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1,000평을 사면은 나중에 500평만 내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1,000평에 평당 500평에 평당 얼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객 한 분이 오셔서 여기 땅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예전에 환지 전 면적이 1,000평인데 1,000평의 평당가가 아니라 여기는 500평의 평당 1천만 원이니까는 예전 500평과 똑같습니다. 싼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네 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땅을 사셔서 제가 건축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청의 사용 승인 서류를 2023년 5월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필지를 사서 바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5월 정도에 건축 허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쪽 바운더리가 영신지구예요. 그래서 모산 영신지구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신지구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신지구의 토지를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R3 같은 경우 1300까지 거래됐는데 금매로 한 개 900에도 나온 게 있고 건설업자와 건축업자분들이 나온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신지구 용지 위치는 어디냐? 준주거 용지는 퍼스티움이랑 자이 아파트 가운데 하늘색 표시로 돼 있는 땅이 준주거 용지예요.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는 상가죠. 저는 항시 주장하는 게 상가가 마주보는 상가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파트 앞에 있더라도 정문 앞은 좋은데 그 옆에 지나가면은 아파트 담벼락이랑 마주보는 상가는 상권을 저해하거든요. 저는 항시 창업을 하거나 상가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살 때는 마주보는 상가를 사셔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북향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준주거 용지가 32필지가 있어요. 왼쪽에 16필지 오른쪽에 16필지 32필지입니다. 마주보는 상가 그리고 건폐율은 70%의 용적률 400%예요. 층수는 10층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생부지는 4층까지 안 되는데 3층으로 거의 짓고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용지는 10층까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짓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 용도도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학원도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원가가 여기에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빠지다 보면 힐스테이트 지제역이랑 그 옆에 공터에서 칠곡에서 쭉 빠지거든요. 빠지는 게 지금 여기를 막아놨거든요. 여기를 막아놔서 이 길로 가는데 앞에 이렇게 뚫리면 여기서 직진해서 퍼스티움 아파트랑 자이 아파트 사이로 쭉 와서 대림 이편한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마주보는 상가 16필지가 굉장히 좋고 시세는 저희가 2,500까지 거래되다가 3,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즘 급매로 나온 것들이 간혹 있는데 물건이 귀해요. 왜냐면은 미리 벌써 손바꿈이 됐고 건축 계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신지구 근린 생활시설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린 생활시설 용지는 29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냐면 지제역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건너편에 쭉 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4층 이하만 돼요. 모산 영신지구랑 똑같아요. 60에 180%고 여기는 보통 1종, 2종 근생을 많이 짓고 간혹가다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4층으로 짓기를 원해요. 근데 공사비나 시공사 문제 때문에 3층으로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라스를 많이 두고 4층으로 져야지 새가 많이 나간다.
저희가 이걸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근린 생활시설 용지 모산형 신지구 48-1 블록에 파빌리움 3차 상가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마로 강정, 편의점, 그 다음에 읍천리, 구도로 통닭, 태권도 학원, 그 다음에 입시 학원으로 맞춰놨거든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세도 3,200만 원 이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용지 가지고 있으신 분은 한번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아파트 앞부분 출입구에 가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괜찮다. 하지만 준주거 용지가 크게 자리 잡았을 경우에 조금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좋은 업종을 미리 맞추고 건물 계획을 4층으로 하고 구조를 예쁘게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린 생활시설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R2. R2는 가운데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R2인데 R2의 특징은 뭐냐면 상가는 되는데 아베나 똑같이 상가는 되는데 판매 시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매 시설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편의점이나 의류나 서점이나 문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빨리 하면은 편의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서 편의점을 하고 또 하나 요즘 무인 편의점과 무인 커피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무인 커피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 무인 커피 이런 업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알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에 문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에 대한 계획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R3는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바운다리인데 이쪽 바운다리는 말씀드린 대로 빌라가 되고 도시형 주택이 되고 다중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이 뭐고 도시형 주택이 뭐고 빌라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전 동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중주택은 고시텔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차 대수가 좋아요. 왜냐하면 건축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주차 대수예요. 주차가 5대 나오면 5세대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형 주택은 0.7대까지 완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5세대를 짓는 게 아니라 7세대를 질 수가 있어요. 2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빌라가 왜 좋냐면은 나중에 팔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더 좋은 거는 다락 포함해서 6층까지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세대 주택을 많이 권해드리고 그걸 건설 임대로 해서 10년 뒤에 아파트의 60% 가격에 팔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쪽에 오시면은 파크빌리지라고 저희가 다세대 주택을 상품화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153필지 R3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다세대 주택일 경우 1층, 필로티일 경우 5층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고 주의사항은 지하층 주거용도로 사용 불가하고 상가는 안 됩니다. 전체 주택으로 건축 가능하죠. 주차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용지, 종교 용지,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내필지가 있고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는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땅값은 저렴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축 사례가 예스마트가 주차장 부지고 그 다음에 도원 주차 빌딩이라고 동삭지구의 포스코 3단지 앞에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주차 빌딩을 개발한 사례죠. 결론. 결론은 영신지구가 빌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준주 거용지가 있고 거기는 학원으로 형성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로는 가로수길, 모산지구와 영신지구 사이에 가로수길이 형성되는 그쪽을 많이 추천하고 알토는 의류가 형성된 로데오 거리가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다섯 번째. 미리 건축하여 좋은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빠르게 건축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전문가에게 맡겨서 좋은 상가를 건축하거나 좋은 집을 지어서 토지에 대한 최대 효율성이 있는 건축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신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국이 힘이 되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저희 방송국이 좋은 방향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